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오늘은 어느새 17번 별카드에 대해서 보는 날이 됐어요. 예, 희망이라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고요. 17, 1 더하기 7에서 8, 영원과 불멸, 그리고 유지, 영속성, 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이건 기본 8번은 기본에 대한 이제 설명이지만,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17이란 카드가 또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를 좀 보자면, 희망적이고 새로운 목표를 가진다거나 이상적이고 꿈꾸는, 낙관적이고 직감이 좋은 긍정적인 목표가 있는, 소비가 많아요. 치유, 순수한 욕심, 감정 기복. 여기서 대체적으로 무엇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할까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이게 이제 초신성이라고 해서 북극성을 예전에 밤에 등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별에 그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갔다고, 길을 찾아갔다고 해요. 방향을 잡았다거나, 이제 그래서, 그리고 껌껌한 어두운 하늘에 그게 자체가 희망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목표나 이상적인 목표, 이런 거 꿈꾼다,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별이 지금 저기에서 반짝거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저 우주에서 우리 눈에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대요. 그 시차라는 게 있더라고요. 몇 천 년이라고 그러던데요? 2000년인가?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별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럼 그 별은 이미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왜 그 얘기를 꺼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카드에서 이제 그 별 이야기 하다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감이 좋다, 긍정적이다. 소비가 많다. 자, 여기 다 쏟아내고 있죠. 이게 소비가요, 금전적인 소비가 많을 수도 있고요, 체력적인, 감정적인, 어쨌거나 이렇게 절제가 없는,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순수해서요. 순수한데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눈치가 없는 게 되기도 해요. 눈치가 없다거나, 정도 오버한다고 그러죠? 오버하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와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저렇게까지 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딱 요것만 하면 될 텐데 라고, 오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와 하고 좋아하지만, 사실 잘한다, 좋다,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요, 결국에 잘한다, 그래 네가 해, 이러고 덤탱이 쓰여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감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감정기복이라는 게 17번 별카드의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은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순수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든가, 그리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막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만 했다던가, 다른 사람 안 하고 나 혼자 하고 있다던가.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니 네가 너무 열심히 하길래 그냥 우리야 이렇게 해서 발 뺀단 말이에요. 그럼 배신감 느끼죠? 약간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따지고 억울해봤자 나만 좀 그렇죠. 그래서 감정기복이라는 것이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 그런 시점을 얘기하기도 해요. 열심히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 혼자 희생하고 있었고, 보람이 없다거나, 기껏 해놨더니 그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보이고요. 어쨌거나 상당히
일이나 자기가 해야 될 거에서요 되게 헌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욕심을 내서 해야지가 아니라 원초적인 약간 본능적인 욕심이에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강아지들이 배불러도요 있는 거 다 먹죠. 나눠서 먹지 못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안 그런 강아지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강아지들은 있는 대로 다 먹는다거나 그런 거를 조절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쁨도 슬픔도 배고픔도 무엇도 좀 이렇게 막 몰아서 한다거나 해치우는 성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요. 꼬라지를 못 봐요. 저걸 왜 안 하지?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17번 분들 있잖아요. 좀 미안하지만 편해요. 왜? 알아서 하시거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 적당히 합시다. 예.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17번 카드를 좀 볼게요. 비전 오브 라이프의 스타 어떠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정말 순수한 영혼이다. 이분도요 17번의 가능성이 있고 이분도 17번의 가능성이 있어요. 감정 기복. 예. 그러면 이거죠. 근데 참 그림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이분은 돌덩이를 안고 몸도 좀 왜소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돌덩이가 갖고 이렇게 물속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랑을 타고 올라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력이 좋은지, 예, 제법 통통한 몸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어오르고 있죠. 이것처럼 17번 분들은요 감성적이고 그 감정적인 부분이 되게 좌우를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고생을 불사하고 희생을 불사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무조건 그건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먼저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응을 해서 좋아라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그 다음 소득이 없다거나 결과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돌덩이를 안고 푹 들어가는 이 상황이 되기도 해요. 참 카드 재밌게 그린 것 같아요. 어쨌거나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냥 다 쏟아버리고 있어요. 양쪽에 물병에서 다 쏟아버리고 거기서 엉뚱한 데 소비한다라든가 감정 소모라든가. 저는 별 카드가 건강 쪽에서 예전에 이 별 카드만 나와서는 아니고요. 이거하고 컵 에이스인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느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때 이제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아버지 건강을 봐달라고 했어요. 이제 친한 친구인데 학원에서 만난 동료였는데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뭔가 보자 했는데 너무 쎄한 거예요. 근데 17번하고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에이스, 컵 에이스인가? 그래서 전 순간적으로 혈액암인가? 제 목소리가 혈액암인가?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맞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체력 고갈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비를 강하게 해서 체력이 완전 고갈이 돼서 완전히 이제 면역력의 완전한 저하라든가. 그리고 그 아버지 혈액암이 걸려신 아버지가 저기였어요. 군인이셨어요. 평생 군인이셨는데 그게 체질이셨나봐요. 그런 그 생활에서 벗어나는 얘가 이것처럼 체질이셨나봐.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들으셨던 거, 심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 그러죠? 제대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간 정년하시고 퇴임식 하시고 사실 손도 못 쓰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운으로 봤을 때 이게 나오면 대체적으로 좀 상심? 희망이니까 반대로 상심으로 오는, 그래서 그거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고치기가 힘든, 은근히 희망이 없고 고치기가 힘든 경우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쯤에 제가 아는 제 친구의 아버지가 또 그분이 계속 대상포진이 계속 걸리셨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상포진이 오다가 결국에 뭐 합병증 이것저것 해서, 근데 그분은 이게 안 나오고 힘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잘 버티셨지만 의지력으로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과 이제 했을 때 우리가 보통 15번, 16번 암카드라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있을 때 조금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 저하라든가 체력 바닥.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17번을 뽑으시는 분들이요,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체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땐 자신을 좀 적당히 아끼면서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기는 해요. 자, 여기 피자, 이거는 스타, 말 그대로 스타, CF 스타 뭐 이런 것처럼 광고 모델 같지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 막 메달 같은 거, 뭐 상장, 표창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이분은 어떤 뭐 미슐랭, 우리 뭐 그런 프로그램, 요리 경연 뭐라든가 이런 데서 장인, 피자 장인이 아닐까? 예, 그걸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피자 스타? 피자계 스타? 장인? 그래서 만약에 이게 참 이렇게 기쁠 수가 없죠. 너무 기뻐하는데 이 천진난만하고 이런, 근데 이 주인공의 이 미소가 발현이 될 때까지 얼마나 숱한 고생을 했겠어요. 몸고생. 보통 이게 스타나 8번 힘이나 17 스타 카드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노동, 몸으로 쓰는 일일 경우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정신력까지 가미가 되는다라는 거겠죠? 자, 여배우 카드이기도 해요. 예, 스팀펑크에서 보면은 아시겠죠? 닿을 수 없는, 예, 가질 수 없는, 예, 빛나는 여인. 스타. 그래서 상상 속의 여인. 예전에 그 생각나네요. 어떤 분이 자기가 학교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자기하고 그분이 잘 될 수 있을지 했는데 딱 별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분이 인기가 좋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맞대요. 약간 다가갈 수 없는, 예, 그런 분이셨어요. 예, 그런 뜻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하고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짝사랑이었어요. 예, 보니까. 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본보기로 한다던가, 우리 학교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좋아서 수학을 잘하게 되듯이 그 선배를 좀 본인의 어떤 별로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라도 노력하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는 잘 되는 거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본인이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걸 먼저 목표로 하자, 그걸 희망으로 하자, 이래서 돌려드린, 예, 왜냐면 타로 카드에서는 안 된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스타잖아요. 희망을 심어주는데 헛된 희망이면 안 되고, 그래서 순간 제가 좀 머리를 굴렸었습니다. 자, 17번, 어제 16번 했고, 오늘 17번 별 카드 좀 보고요. 침묵이란 제목이 들어있네요. 당신이 안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새로운 종류의 침묵에 닿는다. 그것은 침묵 자체의 현존이다. 그것은 소음이 없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거의 보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절대적으로 명확한 그 무엇이다. 좀 뜻이 어렵죠.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걸 볼게요. 분명히 반짝이고 보이지만 그것은 고요하다. 뭐 이런 것 같거든요. 예, 현실에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비현실적이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숲속의 나무 사이에서 발견된 깊은 침묵조차도 내면의 침묵과는 비교될 수 없다. 아무리 깊을지라도 바깥의 침묵은 깊이가 없이 얕은 채로 남아있다. 사람은 숲으로 갈 수 있고 산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은 분명 고요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부정적인 침묵이다. 거기에는 시장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도 없고 자동차 소음도 없다. 지나가는 비행기도 없고 기차와 사람도 없고 지저대는 개들도 없다. 이것은 소음의 부재이다. 따라서 이것은 깊이를 가질 수 없다. 당신은 안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새로운 종류의 침묵에 닿는다. 그것은 침묵 그 자체의 현존이다. 소음. 그러니까 네네. 그 주변이 아무리 조용한다 한들 내 속이 시끄러우면 그거는 진정한 침묵이 아니겠죠? 무엇이 진정한 침묵인지를 알게 해주는 카드였네요.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맞다.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잖아요. 당신 마음에 달렸다고. 아까 이제 그 군인에서 전역 퇴임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거기에 온갖 의무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신 전체가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진짜 자기 내면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는 못 들었지 않았을까. 예. 침묵이라는 것이 소리가 안 나는 게 침묵이 아니라 고요하게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위한 침묵이 아닐까. 자, 궤변은 그만두고 볼게요.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자, 두통의 원인이 되는 사고방식 중 하나는 습관적으로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아파오면 이번에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무슨 행동을 이유로 나는 스스로를 벌주고 있는 걸까? 나는 이제 내 마음속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기에 내가 부족하다거나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건 단지 어린 시절의 경험들로 인한 습관적인 생각이 지나지 않음을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나 자신과 내면 아이에게 사랑을 담은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비난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대신 나는 사랑과 응원을 담은 생각들로 마음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압박감이 느껴질 때면 나는 그 압박에 눌리지 않고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을 터득해 갑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계속 잘했다고 잘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나는 언제나 나에게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여기 별 나와 있네요. 당신의 몸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치유 에너지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내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내 몸은 언제나 가장 건강한 상태를 지향해 갑니다. 나는 이제 완벽한 치유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흘려보냅니다. 나는 영양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내 몸에 유익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나는 생각의 주의를 기울여 오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각만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증오, 질투, 분노, 화, 자기연민, 수치심, 죄책감 같은 생각들이 완전히 제거되어 맑아집니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몸의 뼈, 근육과 같은 모든 기관에 사랑을 보냅니다. 그리하여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사랑이 넘쳐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젊음과 건강을 누리게 해준 내 몸에 감사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건강을 허용합니다. 나는 항상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합니다. 와, 오늘 별 카드 그러네요. 내용하고 같네, 요게. 그죠? 하트.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그러니까 좀 자신을 사랑하라고. 자신을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의미도 없겠죠.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되게 건강하지 못하게 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제 스스로 불행하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불행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행해하고 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주어진 어떤 부당한 것들을요, 너무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의문점을 가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제 무의식 안에서는 이건 부당해, 마음에 안 들어, 슬퍼, 막 그러면서 몸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듣지를 않고 그냥 듣질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 안에서의 소리도 침묵을 해버리더라고요. 예, 침묵을 해서 이제 말 안 해, 뭐 이런 거 있죠. 말 안 할 거야 라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침잠이 돼버린 거죠. 이 카드 이렇게 돌 안고서는 들어가 있는 것처럼 침잠해 버린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돌을 품고. 그래서 그때 근데 그 자체가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만족적인 어떤 건강한 모습을요, 낯설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그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몰랐어요, 사실. 그러다가 아는 친구가, 아는 동생이죠. 아는 동생이, 언니는 왜, 언니가 뭐가 불만인지, 왜 불만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 불만이 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볼 땐 그게 건강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예. 왜냐면 사람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희노애락이라든가 감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느껴야 되는데 무감각해진 거죠. 너무 당연하게 모든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저는 제 자신한테 건강함과 즐거움과 희망을 다 허용하지를 않았었더라고요. 그걸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 그냥 어느새 불행한 어떤 상황과 타협을 해서 그게 맞다라고 제 스스로 그냥 합리화. 그래서 제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빛을 다 제 스스로 다 차단하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그게 싫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되게 행복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서 그 불행한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건 그 친구 안에 그 괴로움과 불행이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는 그런 제가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였죠. 그래도 그 친구는 저보단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부단히 자기를 이렇게 스타처럼 스타처럼 자기 자신을 항상 예쁘게 꾸미고 가꾸고 사랑하면서 노력을 했어요. 항상 노력을 하면서 저를 관찰했던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그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줬던 되게 저에게는 참 근데 이제 뭐 물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는 뭐 제 자신을 그렇게 허용하지 않고 저의 슬픔과 저의 아픔과 슬픔과 부당함에 대한 어떤 화나는 감정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친구는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아끼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저는 저대로 이제 각자의 이제 뭐 삶을 살게 됐죠. 이제 이사 가서 그 다음부터는 잘 보진 못했지만 하여튼간 한 번씩 생각나요. 그 친구가 제가 전혀 못 보고 무신경하게 그냥 현실과 타협을 하고 회피를 했던 거죠. 회피를 하면서 그냥 외면했던 저 자신을 태양처럼 밝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은은하면서도 아기자기하게 빛나는 그런 빛으로 저를 인도해 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자기 코드 석자지만서도 그 와중에도 저에게 이렇게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그 친구가 아직도 참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연락이 닿았는데 보니까 뭐 결국엔 그 친구가 저는 사실 그 친구 덕에 극복을 해서 제 삶을 찾아서 이렇게 저답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아직은 그때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이게 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래도 그 와중에도 자기 자신을 놓지 않고 아끼는 모습은 여전하다라는 거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죠. 어쨌거나 이 별카드를 칠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생각나네요. 언제나 동네에서도 절대적으로 모든 세팅을 다 하고 예쁘게 하고 다녔던 예쁜 친구. 그래서 이게 연예인 카드이기도 하고 여배우, 연예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타니까요. 그런 카드이기도 하지만 상대 희망을 주는, 그래서 간호사 분들이라든가 또 간호사 그리고 개그우먼이라든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뭐 복지사 그리고 술집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 별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좀 퍼블릭한 술집 있죠. 좀 이렇게 좀 음침하고 갑갑하고 이런 데가 아닌 좀 펍이라든가 세계맥주 뭐 이런 것처럼 펍이라든가 약간은 활기가 있고 젊은 에너지가 있다거나 그런 쪽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원래 이렇게 술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뭐 연예인을 하려다가 이제 뭐 연예인 지망이었다든가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면서 돈 벌기가 힘드니까, 돈 벌기가 힘들다고 하는 스케줄이 안 맞잖아요. 저도 이제 CF랑 이런 쪽을 찍어봤는데, 그 스케줄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뭐, 그렇지, 뭐 톱스타라든가 메인 배우가 될 정도면은, 뭐 스케줄,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겠죠. 그들한테 맞추니까. 근데 무명, 예, 뜨기 전이라든가 이렇게 힘이 없는 위치에 있을 때는 그것만으로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적인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거나 되게 열심히 살죠. 이 별카드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연상하셔도 좋아요. 예, 그래서 저도 타로카드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카드 배우는 그 값도 벌어야 되겠고 생활도 해야 되겠고 해서 친구가 운영하는 바에서 매니저를 했었다고 일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밤에는 이제 바텐더로 이제 칵테일을 만들고 낮에는 타로 배워서 이제 그때는 아직은 배우는 견습생이니까 스승님 그 샵에 가서 약간 알바? 그러니까 전체 진짜로 하는 거 못하고 알바식으로 해서 땜빵? 무슨 소리 말하는? 예, 그렇게 이제 스타트를 했어, 처음에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낮으로 일을 해서 그때 저도 엄청난 체력 소모를 해서 3시간밖에 못 자고서는 투잡을 했으니까, 예, 이게 양쪽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투잡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결국에는, 예, 덕분에 그렇게 한 덕분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그렇게 아주 미친 듯이 열심히 안 했으면 극복하지도 못하고 지금도 좀 힘들게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때 좀 진짜 고됐었지만 그래서 체력도 완전히 바닥이 돼서 지금은 조금만 무리를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얻은 게 더 많은 그때였다.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체력을 다 소진하는 게 17번이에요. 예,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 체력 소모가 많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일에 적합하겠구나.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봉사만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8번은 기브앤테이크가 되고요. 17번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편이기는 해요. 그렇다 치더라도 좀 자기가 보람이 안 느껴질 때는 한 번씩 훅훅 올라온다거나 그래서 17번의 에너지가 강하신 분들은 절대 요행 부리면 안 되세요. 예, 왜냐면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예, 왜냐면 좀 전략이라고 그러죠. 순진하기도 하고 전략적이기도 하고 마음도 약간 순진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속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물에 담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뭐 하체 자궁이라든가 냉증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 큰 처녀가 이렇게 다 큰 아가씨가 아무리 밤중이라도 좀 민망하죠. 예, 그래서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래머러스하죠. 몸매가 진짜 17번처럼 글래머러스한 경우가도 많아요. 예, 살집이 살짝 있는데 되게 뭐랄까 그걸 뭐 섹시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풍만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싱그럽다 뭐 이런 느낌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17번 카드가 혹여나 유흥업에 종사한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젊고 어떤 화사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생기가 있고 그래서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연애적으로는요, 27번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순진하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약간 몸 주고 마음 주고 이 카드도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배신감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도덕적인 뭐 이렇게 막 교육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17번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본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너무 막 반대를 하고 그래도 오히려 엇박자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해갖고 잘 설득을 시키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17번의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은 은근히 그 묘한 데서 좀 고집이 있다거나, 그리고 이거죠. 너무 순진하니까 잘 속기도 하거든요. 그 속는다라는 것이 뭐랄까,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굴 만났어. 그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별인 카드의 사람은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봤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17번의 에너지가 나왔다 했을 때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부추긴다거나, 이렇게 속된 말로 이제 감정을 흔들지 말고 소통하는 거, 흔들리지 않게 좀 소통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기도 해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별 카드를 칠하고 있는데 칠하다 보니까 또 한 번 생각났다. 오늘 남자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은 오늘 17번 카드는 사실 안 나왔어요. 오히려 9번 카드가 나왔는데 17번만큼이나 약간 남자 17번 같은? 되게 감수성이 풍만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리듬이라죠. 운의 리듬이 약간 17번의 어떤 에너지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낙이 없으니까 바람 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약간 근데 그게 뭐 저를 꼬시려고 속된 말로 수작 부리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으로서는 진짜 그렇게라도 얘기를 안 하면은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나 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저희 감정을 다 감추고 뭐 난 괜찮아도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예,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불만도 없고 그냥 저는 사실 뭐 그냥 살만했어요. 행복했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나 있었더라고요. 예, 저도 모르는 무의식에서 발을 물에 담고 있죠. 무의식적인 어떤 저의 그 마음 아주 내면에서는 제가 화가 났는데 그거를 아는 체를 안 해서, 아까
그랬다 그랬죠. 벙어리가 돼버렸다 그랬죠. 근데 이분이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대화를 하면 부인이 이제 부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명료하신 분이에요. 여왕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얘기해봤자 딱 답정너 카드거든요. 검여왕이. 그러면은 그냥 말문을 닫아야 돼요. 사실 논리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검여왕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틀린 게 없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말을 닫아야 돼요. 거기서 굳이 더 얘기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상처받아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삶의 지혜는 터득을 하신 거지, 이분이. 근데 문제는 소통을 못하니까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신 것도 문제가 없는데 헛헛한 거죠. 헛헛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지금이 이 시간이 오는 데까지 정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불만 없이 잘 살아온 건데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왜냐면 어떻게 알아챘냐면 그분이 요즘 자꾸 쓸모없는 물건을 사고 이상한 소비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키워드 들어갑니다. 충동구매. 별카드에는요, 충동구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아닌데 나 이거 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사고 있는 거. 그거는 제어가, 내 마음을 내가 제어를 못한다는 분명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꾸 충동구매를 하고 물건을 잊어버린다던가 자꾸 그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부인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채지는 못하셨는데 그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부인에 대한 약간 불만이라든가 반항심이라든가 섭섭함 이런 것들이 막 쌓여갖고 해소가 안 돼갖고 그걸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은 그 하소연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의뢰를 한 게 아니라 그 자체도 모르고 질문이 제가 자꾸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물건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게 뭐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카드에서 검여왕 그리고 은둔자 그 펜타클 에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건데 그게 뭐겠어요? 자신의 가치 아닐까요? 자기 자신?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지까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일까? 나 왜 이렇게 고독한 것일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엄청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분이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가 되었다면요. 사실은 그 물음을 안 하고요.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좀 여자를 찾지 않았을까. 여인이죠. 예, 왜냐면 본인 입으로도 바람 피우고 싶다고 그 상상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제가 카드를 보는 느낌으로는 그분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또 자기 탓을 하면서 되게 불쌍해질 것 같았어요. 예, 왜냐면 그분은 절대 부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또 본인을 원망하셨겠죠. 되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실 텐데요. 그랬더니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그럴 것 같다고. 그래서 못 피우세요. 그냥 제가 그랬어요. 바람 못 피우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건 거기 있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가볍게 넘겨드렸어요. 왜냐면 그분은 힐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자기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은둔자가 나왔겠죠. 네, 자, 여기서 포인트 들어갑니다.
17도 육체적인 거고 8도 육체적인 거고요. 이제 내일 할 건데 18번 달카드 무의식, 9번은 지혜, 승화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거를 지금 순간에 착각을 한다거나 겉멋이 든다거나 삐걱하면은 진짜로 9번 은둔자 카드를 뽑으시니까 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요. 바람 피면요. 정말 무서워요. 예, 되게 기상천외한 어떤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까지 낳아서 부인한테 그 아이까지 뭐 키워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9번의 그 키워드 중에 약간 변태? 이런 키워드도 있거든요. 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너무 고차원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 정신적 에너지를 너무 쏠려버리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판단 오류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8번도 그렇고 9번도 그렇고 8번은 오기가 좀 강하고요. 9번은 심술이라든가 그 자기 마음이 뭔가 다쳐버렸을 때 똥꼬집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데 하면서도 우기게 되는 그런 고집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예를 들어서 8번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술 먹고 소비하고 진짜 그러면은 뭐 속된 말로 정욕을 푼다고 하죠. 그냥 그러고 몸으로 하고 말아요. 몸으로 한다거나 그냥 몸으로 탐닉을 하는 게 조금 더 강해요. 몸이라도 먹는 거 그런 어떤 차크라로 치면 태양총 차크라처럼 좀 본능적인 어떤 그쪽으로 그냥 풀고 마는데 이게 정신적인 사랑으로 바람이 들어버리면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건 너도 나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기로에서 저한테 상담으로 오신 거였죠. 뿌듯합니다. 저한테 칭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제법 흐른 것 같아요. 수다 많이 떨은 것 같아요. 주제에서 벗어나더라도요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나 뭐지?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그래도 제 마음의 기본 바탕에는 가르치고자 하는 본능은 아니고요. 그렇게 들으시면은 예 정말 아니고요.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눈물 나도록 보람을 느낀다거나 눈물 나도록 감사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자칫 그분의 고민을 잘못 들으면 제가 상담사가 아니라 진짜 상담사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공감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죠. 공감을 해서 그들의 아픈 것을 달래주는 것. 그러니까 힐러잖아요. 오늘 이 주제처럼 치유사, 테라피, 힐링 테라피 치유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도 사실은 이 일과 비슷하지만 정신적인 어떤 불만족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욕구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살폈을 때 오류가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원한 솔루션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분이 예전에도 한번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의 고민은 인간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외롭고 고독함, 인간의 고독함이었어요. 선생님이신데 제자 되게 사랑스러운 이제 고등학생 제자인데 그 친구를 되게 아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 친구는 이분한테서요
그런 심상치 않은 에너지 느낀 거예요. 물론 이분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냥 되게 로맨티스트고요. 그러니까 그게 외로운 거야. 이게 그 외로움을, 고독한 외로움을요, 해소를 못해서 우리가 그게 너무 차고 넘친 출렁출렁하는 그런 음한 에너지가 그 학생한테 느껴졌던 거예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거의 어른과 성숙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선생님을 약간 멀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얘가 정이 가서 얘한테 막 했을 뿐인데 이 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성적으로 느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짜 결단코 그런 마음이 아니셨거든요. 제가 카드를 봤을 때도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투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왜 그 여자, 그 제자한테 그런 느낌을 줬는지 본인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분이 인식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이게 그거예요. 이분은 방황이 시작되신 거예요. 나 외로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 그분이 원래는 대면 상담하러 오시기로 했었는데 차가 너무 막히고 해서 시간을 못 맞춰서 전화 상담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죠. 저는 그래요. 저는 또래의 여자이죠. 그분은 또래의 남자이고 지금 목마른 분이세요.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맞아버리면요, 이게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도 되게 뭐랄까 추구하는 것이 그런 어떤 성적인 뭐 애정적인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단지 무의식에서 너무 묻어뒀던 것들이 자꾸 찰랑찰랑 넘치려고 하는데 그걸 어디를 어떻게 받아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것 좀 처리하게 해달라고 막 오신 거고, 저는 감사하게 그 에너지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또 저의 수호천사가 그거를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바리케이트를 딱 쳐준 거죠. 저는 오늘 그걸 좀 느꼈어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게 다 작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른 의도를 가졌을 땐 바른 일이 생긴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그런 거에 노출이 좀 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만약에 내가 상담에 조금 더 미숙하거나 이걸 잘 못 알아채는 상황이었다면 뭐 꼭 상상한 건 아니고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저만의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 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자, 오늘 저에게 마무리 조언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한 장 뽑아볼게요. 오, 그죠? 맞아요.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라. 오늘 제가 그분한테 준 메시지도 그거였어요. 영감을 주는 예술작품과 쓰레기 사이를 분별하라. 자, 와, 정말 절묘한데요? 자, 이게 그거예요. 예술 카드잖아요.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무엇에 투자할 것이냐. 오늘 그분도 자, 이것을 투자해서 자신의 건강에다가든지 공부에다든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에다가 시간을 좀 할애하시라고, 장기 계획을 세우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었거든요. 나왔습니다. 역시. 근데 그거를 아까 예술작품과 쓰레기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이라든가
건강한 선택이라고 할게요. 건강한. 건강이 주제니까 17번 카드는 건강한 선택을 하면 예술로 승화를 할 것이고 철학, 예술 철학으로 승화할 것이고 쓰레기를 선택한다면 술, 여자, 도박 이런 식으로 해서 탕진이 되겠죠.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라, 최고를 주어라. 예전에 제가 아주 좋은 장소를 가던 날 일진카드 아침에 뽑았을 때 이거 나왔어요. 근데 그날 간 곳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너무 좋은 꿈 꾸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는 갈게요. 좀 두서 없었어요. 저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빨리 하고 블로그 글 올리고 또 시험 보고 다음 일정 하기 위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